저는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있는 대로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입문 단계는 모든 게 다 궁금한 시기거든요. 사업자 통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생각보다 지엽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업자 통과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을 다 모았습니다. 중국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사업자 통과만큼은 이 영상 한 개로 다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창업 시작하려고 정보 서칭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배송대행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할 경우에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 배드지를 이용하실 텐데요. 사업자로 할 경우에 배드지에서 사업자 통과 수수료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마다 부과하는 거가 맞느냐라고 하신다면 사업자 통과 수수료는 일단 건마다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통과 수수료가 왜 필요하냐고 한다면은 개인 통과는 사실 통과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사업자 통과를 받는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시중에 유통됐을 때 검증받지 않은 물건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은 치안상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 거를 증명하려는 그런 대리인이 붙겠죠. 쉽게 그런 분들을 관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FM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통과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요. 그거를 보통 관세사 수수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건당 거의 한 2만원에서 35,000원 그 사이로 들어가고요. 배송 건당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들여오시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이득이세요. 그래서 물량이 적을 때는 통과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업자 통과에서 고정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송이 오래 걸려서 제가 조금 사입해서 판매자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쿠팡 판매자 로켓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자 통관으로 하려니까 관세를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제품이고 원가가 14만원 정도라서 두 개만 신고해도 200불이 넘는 관세가 나올 것 같은데,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배대지나 구매대행 신고 업체의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전자제품의 경우 사업자 통과하면 KC인지 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마 사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세 같은 경우는 많아야 3% 잡아주시면 돼요. 원래는 18%를 내는 게 맞는데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35,000원 정도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면 관세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요. 증명서 가격이 35,000원이다 보니까 원가가 50만원 이하면은 그거를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퍼센트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명서 가격 말고도 통관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000원에서 35,000원 그 사이가 고정적으로 부과된다 봐주시면 되고, 운송 수단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두 개는 거의 반드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과라면은 캐시 인증이나 받아야 되냐요? 거의 100% 받아야 되고, 캐시 인증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 200이라 봐주시면 돼요. 항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아기옷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그거를 받으러 가서 알게 된 건데 보통 그게 1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형태에 따라서 70만원 80만원으로 깎일 수가 있어요. 캐시 인증 비용이란 게 제품별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 상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액세서리 운영 중인데 국내 사입하다가 외국 사이트에서 눈에 들어오는 품목이 많아서 구매 대행도 생각하고 해외 상품도 사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번호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알리테무 사이트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입력도 안 되고 문의해봐도 사업자 통과는 아직 안 된다 하더라고요. 중국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업자 통관으로 세금 내고 통과하시나요? 아하. 일단 일반적으로 외국 결제는 부가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원을 결제한다 하면은 2만원은 부가세가 없는 비용이에요. 사업자 통관 수입하실 때는 신고필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부가세 얼마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납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알리랑 테무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세무사님이랑 이번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추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알리테무를 운송해주는 운송사가 있을 거예요. 운송장부로 찍히잖아요. 거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목록 통관 배제 신청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 나중에 보실 때 카드 뉴스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건데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업자 통과하다가 유사 상품 브랜드라 해서 폐기 처분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민증사본,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맞는 거가 싶어요. 저처럼 폐기 처분되어서 서류 보내신 분 계신가 싶어요. 네, 이거는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물건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다 보니까 그 세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폐기가 결정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로 그걸 들여올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이 우리다 보니까 화주, 그러니까 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폐기 동의서랑 수수료를 이제 납부를 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뭐라고 회계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요즘에는 민증사본까지는 그래도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절차는 맞다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업자 통과는 카카오로 만들었는데 인증서 발급이 유니패스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통관 고유부를 만들 수 있나요? 다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통관 통장을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없다는 글을 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올린 거 있어요. 그 5분 만에 이거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자 통관부는 정말 제가 운영하는 배대지에서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통관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어서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봐주시면 되고,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11만원, 8만원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비용 낼 필요 없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비용 내가지고 돈이 좀 많이 아까운데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4,400원짜리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봐주시면 되니까 그 영상 그 카드 뉴스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은행 가서 뭐 발급받고 등록하고 하면은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한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전에 영상 보셔서 틈틈이 그걸 미리 발급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물건을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카페도 들락날락하고 찾는다고 찾는 중인데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간이 사업자 되고 판매 중인데 동대문 사입보다 집배송이 훨씬 싸다는 거 알게 돼서 직구하고 판매하고 싶어요. 저런 구매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33,000원 이렇게 든다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범용인증서도 8만원 정도 들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죠. 그 범용인증서 아까 8만원 11만원 드는데 1,400원짜리 발급 받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33,000원은 들은 게 맞고요. 보통 이게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를 받아요. 사업자 통관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건 팩트고, 만약에 사업자 통관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지정이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개 파는 거를 다 잡아낸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불법인 거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주변에는 굳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 드리면 될 것 같고, 사업자 통관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관부가세 내는 그 절차만 추가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추가되는 거지, 물건이 입항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통관 절차 밟는 그 과정까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통관할 때랑 그렇게까지 속도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LCL 같은 걸 쓰면 더 빨리 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운송수단과 관련된 거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계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계좌 정말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 이게 필요 없냐고 하냐면, 중국 계좌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만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에요.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 계좌를 통해서 물건을 결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내 계좌로 개인 송금을 해서 결제를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자전거래라는 거에 걸리고요. 기업 송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개인 송금이 있고 기업 송금이 있는데 사업자 송금으로 해야 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업자 송금을 내가 내 통장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그럼 월드퍼스트는 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드퍼스트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풀어볼게요. 내가 내 통장으로 기업 송금을 해서 하는 경우는 외국한 은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세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계좌는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페 내에서 구매된 업체들이랑 하는 게 나은 건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편하게 하고 다품종이거나 소량이거나 혹은 대화할 게 많거나 협정할 게 많거나 내가 할 게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구매대행 서비스 무조건 쓰시는 것처럼 강추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빨라요.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사업체가 4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결제하고요. 하나는 구매대행으로 싹 다 맡겼고, 샘플도 그냥 다 구매대행 치고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소품종 할 거라 샘플을 한두 개씩 떼서 배대지 이용했어요. 사업자 통관을 하려고 하는데 통관 번호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은행을 가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 오면 그때 처리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 어떻게 할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개인 사용 용도고 160분 안 넘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샘플로 한두 개씩 배대지 이용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써보고 괜찮은 거면 사업자 통관 받아서 판매하려고 샘플로 한두 개씩 되는 것도 사업자 통관 번호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정리해볼게요. 판매할 게 아니면 사업자 통관 안 밟으셔도 돼요. 샘플을 사업자 통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의 경우 있죠. 전자제품 샘플이 10개여서 사업자 통관을 받는 경우, 보통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출장 겸해서 이웃시장이나 뭐 광저우 그런 곳으로 가서 실제로 본인이 그걸 보는 게 더 빨라요.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 통관을 추천드리고, 그거를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저도 일할 때도 가끔 샘플을 사업자 통관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안내를 드리고 미리 바꿔드려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돈만 아깝다고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할 게 아니면 모두 다 개인 통관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셀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할 때 구매대행 업체 써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따로 드는데 그 수수료에 뭐가 포함된 건가요? 오로지 결제 수수료인가요? 사입하려는 제품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제가 첨부한 상품이나 질이나 색상이 똑같은 제품으로 컨택해 주나요? 아니면 첨부한 URL에서 구매해 주는 건가요? 결제 가능한 계좌가 있어서 배대지만 이용하는 것과 구매대행까지 같이 결제해 주는 것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는 사업자 통관은 아니네요. 구매
구매대행과 관련된 질문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아마 1688 구매대행인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 혹은 다품종 소량 사입 하시는 분들은 1688 구매대행 저는 강추합니다. 1688 구매대행을 소개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고, 이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가 맞아요. 똑같은 제품으로 컨택해주는 것도 맞아요. URL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요청드리면 그거를 이제 대신 사주고 협상도 대신 해주는 서비스다. 그 정도로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제 가능한 계좌가 있어서 배대지만 이용하는 것과 구매대행까지 같이 해주는 거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는 거잖아요. 뭐가 더 저렴하냐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결제해서 배대지를 쓰는 거죠. 그게 더 저렴하고, 뭐가 더 편하냐고 한다면 구매랑 배송 둘 다 맡겨서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 그게 제일 편하고요. 개인적으로 초창기 때는 구매대행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업자 통관과 관련된 거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샘플 주문하는데 사업자 통과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업자 통과 수수료는 고정적으로 부과가 되는 게 맞냐? 네, 맞아요. 국가에서 시중에 유통하는 목적으로 사업자 통과를 밟아야 되니까 그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분들이 관세사 분들이고 그분들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돈을 들여야겠죠. 그 비용이 관세사 수수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보통 2만원에서 35,000원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여올 때마다 그 비용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갖고 오는 게 키포인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업자 통관 보호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8만원을 써야 되냐 11만원을 써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건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400원으로 그거 처리할 수 있고요. 저도 그걸 몰라서 거의 30만원에서 40만원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고, 사업자 통과는 딱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관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딥하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영상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나머지는 이 일 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세사민이랑 찍었던 그 영상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